나지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를 UBS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가 됐죠. 근데 또 코코본드 뭐 이런 쪽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다 신경 쓰시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제가 그런 게 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추세를 따라 가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제 멤버십에서 자, 어쨌든 TQ는 지금 120분 봉상에서 상승 추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심은 해야 돼요. 예,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내일 비가 올 걸 고민해서 뭐 폭풍이나 태풍이 엄청나게 친다고 해서 출근 안 할 수 없잖아요. 학교 안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매일 하던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27달러가 이제 1차 고점, 예, 이 정도 가면 27달러 가면 눌릴 수 있다. 그 전에는 지금 추세 이쁘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추가 상승할 것 같다. 이유는 뭐 상승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방향을 따라가면 굳이 하락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응하시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 쪽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죠. 검노선 타고 여기 검노선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 추세 그대로 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지만 밀리더라도 지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24에서 지지를 한번 보시고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아래 스토캐스틱 라인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 꺾였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장기 스토캐스틱이 좀 내려오려고는 하는데 뭐 오늘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내일까지는 보통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쭉 잘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막판에는 이렇게 한번 슈팅 크게 주죠. 그러고 나서 내려오니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슈팅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오고 그게 한 27 넘는 선입니다. 이때쯤 돼서 1차 입절 하시면 여러분 투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주봉상 TQ가 이쁜 그림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쌍바닥 정확히 나왔죠? 올라갔다가 검노선 지지하고 쌍바닥이 진행 중이니까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은 사봐야 된다. 꾸준히 모아 가시고 꺾인 다음에 매도를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자, 일봉입니다. 중요 지점이 왔죠? 여기 보면 지금 24.9 정도, 25달러 정도 근처인데, 자, 1차적으로 과거에 21달러를 이전 저점이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넘어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지지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지켜주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은 뭐냐?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 고점 박스인데요. 여기를 못 넘어가면 다시 밀리겠죠? 우린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딱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역 헤드 앤 숄더죠. 그런 모양새로 됐을 위치가 25.17이니까 오늘 이걸 돌파하면 여기까지도 무난히 내일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7을 뚫으면 추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떨어질 때 매수를 좀 하셔야 되고 왜 구간이 좋잖아요. 급락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추매했다가 올라갔을 때 수익 내는 스윙형으로 가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쓰는 MACD 라인을 조금 바꾼 수치인데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주가는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고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죠. 근데 MACD 신호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꺾일 때, 위에서 아래로 추세 전환을 할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사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회사로 들어오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채권 문제인데요. 채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포트에도 채권이 20%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저는. 예, 지금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미국 국채 투자자 4배 이상 증가했고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몰려가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여기 있는데 예,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한 돈이에요. 근데 지금 예금 금리도 높죠. 은행도 높죠. 그럼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국채를 사는 거냐라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아, 맞는 선택이세요. 근데 제가 상담해 보면 다들 지금 뭐냐면 주식을 팔고, 예, 주식을 매도해서 그걸로 국채를 가시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가장 큰 이유가 기대 수익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자산가분들도, 예, 돈 있는 분들도 상담해 보면 자꾸 이제 불안하시니까 미국 국채로 가시거든요. 주식 정리해서 미국 국채로 가시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최악의 선택은 아니지만 자칫 10년으로 우리 장기 투자로 보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국채를 투자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예, 어떤 돈을 넣을 거냐. 예, 상대적으로 지금 은행에 적금 넣어놓고 예금 넣어놨던 것들이 금리 내려가면, 예, 얘들 금리 뭐 일정 기간 받겠지만 다시 내려갈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채권으로 가야지 주식을 매도해서 채권 가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십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야, 내가 그때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건데, 대부분 사셨던 것도 그때 다 파셨다는 거죠. 다 팔고, 네, 그 돈 어디 갔는지는 모르죠. 네, 다 이제 급한 불을 막는데 끄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만이, 네, 다시 재상승기에 그 부를 획득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불안하셔서 이렇게 도피하시잖아요. 잠깐 채권으로 쉬었다가 주식으로 넘어가야지 못 들어와요.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지만, 아, 그거 정말 힘들어요. 뭉텅이로 가는 건 진짜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산 리밸런싱 통해서 일정 부분 다 가져가셔야 된다.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TMF를 보면 TLT도 마찬가지고요. 전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2009년도, 10년도예요.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죠.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데자뷰입니다. 원래는 베어 스턴스가 먼저 터졌는데, 예, 정부에서 막았어요. 그걸 막고 리먼 브러더스는 안 막았죠. SVB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SVB는 정상적인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뱅크런에 당한 거고, 사실 리먼 브러더스는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이라 MBS죠. 사실 문제가 있었죠. 예, 이건 손실이 나는 자산이다. 근데 SVB처럼 아무 문제 없는데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국채가 무조건 올라가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2009년도, 10년도면 이제 한참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 오고 금융위기 때문에 아, 진짜 힘들다 할 때인데도 국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금리를 바로 못 내리니까요. 금리를 동결했다가 이제 확 내려야 되는데, 아, 상황이 심상치 않고 시장이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때 없던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면 국채는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저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험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 옵니다. 그러다 또 빠져요. 이렇게 또 빠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빠집니다. 그럼 이거 트레이딩하고 뭐가 달라요? 주식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채가 많이 오른 거는 그냥 일직선으로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보시면 위아래죠, 위아래. 예,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해요. 예, 미국 국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힘들어서 국채로 가는 선택은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같은 기간에 이렇게 나스닥 하나, TQQQ 하나 포함시킨 겁니다. 예,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그 다음에 TMF, TQQQ. 딱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죠?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죠? 결국은 2014년도에 예, 문제 터지고 6년 이후에는 예, 나스닥이 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내려갈 거를 감수하시고 저축하듯이 매수하세요. 매달 또는 매달은 힘드시면 한 3달에 한 번씩 추가 매수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6, 7년 있다가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 미국이 안 좋다. 당장 안 좋은 거지 앞으로 10년 동안 안 좋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국채는 지금 좋다. 10년 동안 계속 국채가 좋은 게 아닙니다. 당장 2, 3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투자는 2, 3년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시는 거니 긴 호흡으로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국내 계좌에서는 뭐 달러가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환전을 더 하고 싶진 않고 약달러, 지금은 강달러지만 약달러 추세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안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KRX 금연물 ETF, 이거 실제 금을 가져가서 주세요. 그러면 주는 ETF죠. 여기다 투자 중인데 보시면 2월부터 꾸준히 지금 사고 있어요. 바닥권이라. 그러면 금도 뭐 엄청난 수익이 나는 상품은 아닙니다만 꽤 괜찮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고점에서 일부 또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쵸? 여기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이건 결국은 투자예요. 매매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 어느 투자든 국채 투자든 금 투자든 TQ 투자든 국내 투자든 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기술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저는 차라리 이제 지금 국채를 들어가실 거면 일부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일부는 2차 전지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이전부터 사고 있었고 저희 밴드 멤버십 회원분들께 작년부터 계속 2차 전지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그때는 홀딩스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당 때문에 에코프로랑 사라고 말씀드렸으면 저도 수익 꽤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때 사셨으면 수익이 났겠죠.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유는 자, 요거는 이제 KRX 2차 전지 K 뉴딜 레버리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근데 가격대는 비슷할 거예요. 한 4,700원에서 5,000원 요 사이가 저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왔냐? 7, 8,000원 왔거든요. 최고는 9,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1.5배 정도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비싼 영역이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이제 수주 막 터지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와 있고 많이 올랐죠. 근데 반도체 생각하면 많이 오른 건가요?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과거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2차 전지가 그렇게 저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 계속 사시라는 거죠. 매달 사시면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여러분 채권으로 부자 됐다는 분들을 저는 못 봤어요. 상담을 해보면 부자분들이 채권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채권을 사는 거지 이 채권을 사서 내가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주식으로는 부자 되신 분들이 종종 나오죠. 그 이유는 예상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지선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주 얼마씩 적금 넣듯이 사세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TMF를 볼 때, 자, 이제 월로 볼 때요. 최저가 5.65였습니다. 5.6달러였는데 지금 8.7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어떤가요? 여기서 보면 엄청 싼 건데 1.5배 정도 되죠. 요 가격 대비로. 그럼 2차 전지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얘라고 저기 엄청나게 싼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 가격 대비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모아가시는 거 저는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겁니다. 저희가 저금리를 겪어왔죠. 제로금리를. 근데 저는 일반적인 상식이 원래 금리는 2에서 3%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금융 쪽에 일하다 보니까 그래야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만큼을 돌려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야지만 보관하는 맡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었던 이상한 시대가 된 거죠. 과거가. 왜 이상해졌습니까? 네, 연준이 제로금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일본 마이너스 금리의 보관료 내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안 맡기고 그걸 다 어디다 넣었어요? 국채 사고. 그러니까 국채가 수혜를 그때 본 거예요.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어라? 은행에 가도 은행 이제 안 주네? 마이너스네? 그러면 야 국채 사지 뭐. 그러면 야 1.5라도 주더라. 이래서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상식적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예, 제로 금리의 수혜를 받은 게 사실은 국채예요. 그러면 이게 버블이 정상적인 버블은 아닌 거죠. 예, 그런 상황을 오래 겪어와서 지금 이 상황이 터진 거고, 다시 이게 원위치에서 제로 금리로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로 금리로 가면 이게 이렇게 가겠죠, 다시.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보겠어요. 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에서 3% 이자가 계속 유지가 돼 버린다. 지금은 5%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려서 이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도 국채가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국채는 일부분을 넣으십시오. 내 자산의 일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주식을 많이 사시라는 게 아니라 잘 나눠서 사십시오. 그래서 이 차트가 뭐냐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원화 베이스. 그래서 과거 보시면 여기 좀 작지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내려갔죠? 그때 최저점이 얼마였냐? 한 890 정도 됐습니다. 1000이 안 됐어요. 그런데 3300 갔다가 지금 한 2400 좀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보지 마시고 이전 고점 보겠습니다. 여기 2000이었습니다. 2000. 예, 금융위기 터지기 바로 전에 고점이 2000이어서 쫙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보다 살짝 높아요. 그런데 달러 베이스로 보면요. 예, EWY라고 달러 베이스 ETF입니다. 이게 그림이 달라요. 여기는 지금 딱 유선이죠. 그럼 이전 고점 보겠습니다. 이전 고점 똑같습니다. 여기 2000 한 저기 8년 정도 되고요. 쫙 했을 때 어라? 지금이 아래에 있죠. 네, 한 12달러 정도 아래에 있어요. 이때가 한 70달러 정도 됐거든요. 한 73달러. 근데 지금 58달러입니다. 그러면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싼 겁니다. 여러분 매력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박스피를 놀아서 그렇지 외국인들이 달러 베이스로 볼 때는 한국의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에서 돈 벌 사업이 뭐냐? 반도체는 꾸준하겠죠. 근데 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성장이 보이는 영역이 있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사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고 기관이 어설프게 공매도 때려서 요번에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쇼커버링 하느라고 에코프로 날라가고 에코프로 BM 날라가고 포스코 케미칼 날라간 겁니다. 공매도를 때려놨는데 외국인들이 왕창 사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이 붙으셨죠. 여기다 같이 사서 지금 2차 전지 사신 분들은 수익 꽤 많이 났죠. 제 계좌에도 2차 전지는 다 플러스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하셔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꼭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마시고 좀 잘 분산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꾸준하게 매수를 해 가신다면 여러분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침체가 뭐 다시 오지 않는 기회는 아니겠죠. 언젠가 또 오겠지만 저도 이제 한 10년 안에는 안 올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묵묵히 매수를 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샘플 계좌 보면 지난번 12일 날 조금 이렇게 하락했던 게 다시 거의 1억에 맞춰졌어요. 그리고 총손실이 마이너스 700이죠. 750 됐던 게 이제 마이너스 550. 여러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주식이 상승하면 메꿔지잖아요. 그게 주식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난 걸 계속 둔다고 메꿔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손절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금하고 요게 이제 예수금 그때 700 수준이었고 제가 뭘 사놨냐? 요 RP를 사놓은 거예요. 채권하고 RP를 12% 샀다가 지금 더 늘었죠? 18.4로. 그래서 이걸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수익 난 거 팔아서 계속 RP에 여러분 채권은 이런 걸 사시는 겁니다. 3.3에서 3.8% 주거든요. 높은 금리 아니지만 그냥 안전하게 넣기 위해서 저는 단기 RP랑 해외 채권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용도로 쓰시는 게 저는 정확하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과거 이제 마이너스도 SOXL도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양전됐죠. 양전됐고 TQ도 양전돼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했고 당연히 또 떨어지면 살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그 번 돈을 어디다 차곡차곡 넣어놨습니까? 예, 전 다른 CMA, 이거 계산해 보니까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서 올해까지 수익 난 금액이 이거예요. 제가 운용을 해서 한 17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얘는 주식 다 안 삽니다. 그냥 딱 CMA에 넣어 놓고 있어요. 혹시 진짜 침체 오면 얘들은 주식을 사는 계좌지만 얘는 그냥 CMA에 딱 파킹해 놓은 거죠. 떨어지면 나 이걸로 더 산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디가 좋다고 또 이거 털어서 거기다 다 사버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일 힘드신 구간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주식이 하도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힘들지만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밴드 멤버십 회원분들도 어렵죠. 예, 뭐 데이 매매 어렵고 국내 주식도 어렵습니다. TQ가 어렵고 국내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되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던 종목, 아침에 드렸던 종목들을 유니온 머티리얼, 뭐 요거는 레이크 머티리얼, 탑 머티리얼, 오늘은 머티리얼 삼총사였어요. 얘만 안 갔는데 어쨌든 이 두 개가 가서 수익을 나셨고 한 회원님은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드렸는데 나셨는데 제가 주식 리딩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식 리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목을 제가 드린 거고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님들이 잘 하신 거예요. 회원님들이 잘해서 수익 내신 거지 제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날마다 수익이 최근에 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회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시니까 저는 그게 참 기분 좋은 일이고 회원님들은 그만큼 노력을 이제 수익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에 제가 훨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은 이제 혜택 드리고 뭐 도움 드리고 싶지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원칙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어느 정도의 종목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고 훈련하시면 충분히 다 수익이 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뭐 크게 수익을 내는 편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오전 1시간 정도만 매매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렸던 그 멤버십에서 안내 드렸던 한농화성, 그죠?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 예전에 안내 드렸다가 매도하신 분도 있고 저는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길래 추매해갖고 또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석경 AT는 멤버십 회원분들께 다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계속 지금 파도 타기 하고 있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또 사고 이렇게 하시면 꾸준하게 수익 나요. 그래서 주식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싼 거 사서 무조건 올라갈 거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걸 관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어느 쪽에 답을 찾기보다는 지금은 밸런스를 유지하시고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다시 사는 이런 전략으로 스윙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TQ 상승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중요한 시즌입니다. 3월 말까지 또는 4월 초까지 지금 주식이 안 무너지면 한동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딴 거 쳐다보다가는 남만 좋은 일 시키고 나는 수익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현명한 투자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